함께하고 계시고요.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했던 얘기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럽에 대한 이야기, 애플의 이야기 조금 강한 발언을 해서 이게 시장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고요. 정리해 주실까요? 유럽연합에 대해서 50% 관세, 네. 뭐 다음 달부터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 꼭 집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은 최고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로이터는 이거를 이제 트럼프의 쌍둥이 위협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뿔났다는 거를 좀 강조한 것 같다. 트럼프는 여기 관련해서 이제 백악관 기자들한테 하지만 미국의 공장을 세우면 관세는 없다. 이 점 뭐 거듭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로이터의 지금 평가는 양쪽에 모두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서 그런 거다. 뭐 뿔이 났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데요. 네. 팀 쿡 애플 CEO와 만나서 얘기한 부분에서는 뭐 인도로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미국에서 관세 없이 이러면 판매할 수 없다. 이런 걸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화요일 팀 쿡 CEO를 만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도에서 뭐 만드는 거는 뭐 그건 알겠는데 그거는 자기는 좀 불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여기 대해서 그 미국 금융 서비스 기업 애널리스트 얘기는 애플이 트럼프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3년에서 한 5년 안에 아이폰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옮기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논평을 돼 있습니다. 애플은 여기 대해서 이제 일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앞으로 길게는 한 7년 동안 미국에 5천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69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안에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빠져 있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그 투자는 투자고 어쨌든 생산은 미국에서 해라. 그렇죠. 트럼프는 이제 그걸 원한다는 관측입니다. 네. 베산트 재무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네. 그 인터뷰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해외 생산, 특히 반도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의 큰 부분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애플 반도체 공급망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도우려는 거다. 이렇게 조금 좀 우회적으로 좀 이렇게 애플을 찔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 상무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 근거로 지난달 반도체 제조 장비하고 파생 상품에 대한 그 수입에 대한 안보 조사에 착수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무역, 이 관세에 대해서 좀 강한 얘기를 꺼내든 건데 이럴 때마다 이제 중국과의 뭐 90일 유예 굉장히 강하게 서로 145, 뭐 125 가다가 이게 유예되고 그동안에 서로 보복으로 했던 건 다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협상용 아니야 이런 시각들도 있어서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고 하네요.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유럽연합이 교역에서 미국을 악용했다. 뭐 이 주장은 뭐 그동안에 여러 나라에 대해서 써왔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방식대로 게임을 하겠다. 그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유예 기간 지나고 나서 계속 유럽연합이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냥 갈 거다 하면서 유럽연합이 매우 협상하고 싶어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문제는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이렇게 또 조금 좀 불만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네. 뭐 아시아 국가들하고 좀 비교해서 유럽연합이 그동안 협상에 좀 적극적이지 않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불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베센트도 그런 네. 얘기를 했죠. 그 유럽연합을 빼고는 아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거듭 했죠. 지금 근데 뭐 유럽연합이 조금 좀 뜸들이기로 네. 트럼프를 계속 애태우는 걸로 관측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연합 쪽은 그러면 일단은 못 받아들이겠다. 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일단 워딩으로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구체적 입장이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이 X에 글을 띄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가 이제 그 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애를 태웁니다. 그러면서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서 그야말로 조금 더 좀 트럼프를 좀 건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유럽연합 무역 경제 담당 집행위원이 우리 시간대로 지난 토요일에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기가 미국 무역 대표 상무자관하고 통화했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연합의 무역이 짝이 맞지 않는다. unmatch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협상은 위협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도 중국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양쪽 모두에 맞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고 성실하게 계속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주 뭐 계속 좀 약을 올립니다. 어쨌든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 1일로 지금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 뭐가 없다면 6월 1일부터 50% 할 거야. 지금 상태로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무역 전쟁의 관역을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겼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예, 그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하고는 지금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니까 그리고 또 조금 좀 합의가 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관역을 그 사이에 중국에서 유럽으로 옮겼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을 이제 또 이제 궁지로 몰아서 트럼프 특유의 그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유럽연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학습 효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버티면은 이게 지금 중국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에 세계 경제가 상당히 흔들렸는데 이게 자칫 또 다른 충격으로 충격이 좀 가중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제기를 했습니다. 네. EU와 또 미국 간의 또 다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잠시 휴전인 동안에 또다시 EU 쪽하고는 격해지면서 이게 세계 경제를 좀 혼란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또 다른 얘기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뭐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는 협상이 결렬되면은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피해가 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인사 얘기가 역대 어느 미국 행정부도 일반적 외교나 전통적 접근으로 유럽연합부터 그 무역 협정에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새로운 접근이 자기가 볼 때는 결국 놀랍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관계자도 트럼프의 관점은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쭉 했던 전통적인 협상이 아니고 새로운 거라는 점을 유럽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기자님께서 유럽 쪽 이야기 전해 주실 때도 항상 보면 유럽연합이 어떤 결정을 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이제 특유의 회원국들 간의 합의가 상당히 이제 그렇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견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특징도 이번에 무역 합의에 있어서 좀 적용이 된다 이런 분석인가요? 근데 이제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입장만 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연합은 이제 중국 사례를 보고 145% 막 125%까지 갔다가 30%로 내려왔죠. 네. 그리고 또 유럽연합에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에 일정 수준은 도저히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록지 않을 거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얘기는 유럽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격을 하면은 시장이 흔들리고 그럼 미국 소비자들 불만 커지면 트럼프가 뒤로 빠지더라. 그러니까 중국과의 사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미 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뤼셀에 있는 유럽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는 유럽연합이 침착하게 협상에 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괴롭힘이 궁극적으로 자해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고 그렇게 또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니까요. 네. 50% 얘기를 좀 지금은 강하게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협상이 될지 아니면 혹은 시나리오상 그대로 또 부과가 될지 말대로 그렇게 보면 만약에 50% 부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지금 유럽연합 태도를 보면 뭐 일주일 안에 뭐가 타결이 될까 그런 그 의구심이 좀 크죠. 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어떤 돌파가 생길지는 네. 모르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50% 고일 관세 부과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심각한 충격이 예상된다는 게 뉴욕타임스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 전망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독일 같은 경우에 국내 총생산이 한 1.5% 정도 감소할 수 있고 미국도 비슷한 정도의 둔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여기 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경제 하락폭이 한 4%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분석이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 망가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ING 그 이코노미스트도요. 진짜로 트럼프가 이걸 강행을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S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그거하고 동시에 유럽 경제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캐피털 이코노미스트, 스톡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의 이런 그 변덕스러운 위협 방식하고 그다음에 미국 재정 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정책 신뢰 손상도 그러니까 점점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안전장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내내 사실 뭐 증시 측면에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뭐 크게 내려갔다가 뭐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하고 또 다시 흔들리기도 하고 뭐 위아래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근본적인 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 문제거든요. 이건 상당히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지금 네. 최근에 심심치 않게 자꾸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알리안스 글로벌 인베스터즈 이런 그 포트폴리오 그 매니저 얘기도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최근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몇 달 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이 더는 신뢰할 만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그 변동으로 인한 그 불확실성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이코노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도전이라든가 공급망 안정 문제, 그리고 자본 흐름의 중심축이 지금은 미국 쪽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캐나다나 유럽연합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최악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장을 좀 흔들 만한 강력한 이야기들을 내놓을 때마다 최근에는 특히나 베센트 장관이 뭐 소방수 역할이랄까요? 좀 네. 안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향후 몇 주간 큰 합의 몇 개가 발표될 거고 특히 중국과는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베센트가 네.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폭스 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18개국하고 중요한 무역 합의를 해야 한다고 내가 말해왔다. 나는 주로 아시아를 담당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하거나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왔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좀 트럼프 관세 위협이 유럽연합을 좀 서두르게 좀 이렇게 하길 바란다는 속내를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연합의 집단 행정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국이 많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이제 그 무역 협상권은 집행유예가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때로는 자기들 간에도 뭔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자기는 듣고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유럽연합은 지금 아시아하고 달리 적극적이지 않고 예. 뭔가 합의 과정이나 그 절차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몇 주 뭐 큰 합의 몇 개가 발표된다. 어떤 국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국가로 거론되는 나라는 계속해서 좀 있었는데. 기자들이 그 점을 네.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다음은 그러면 어느 나라냐? 어디냐? 그러니까 네. 일찍 협상을 시작한 인도와 많은 진전을 이뤘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아시아국도 매우 좋은 거래를 들고 왔다. 그래서 18개 주요 파트너 중에서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우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0일 그 관세,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이제 점점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더 많은 합의를 발표하게 될 걸로 생각한다. 단언을 안 하네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인지는 함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시 얼굴을 마주보고 협상할 걸로 예상한다. 네. 이것도 이렇게 조금 좀 신중하게 대답을 하네요. 중국하고 다시 대면 협상 가능성도 이렇게 언급을 어느 정도는 한 가운데 중국 쪽 입장 보겠습니다. 허리펑 중국 부총리인데 최근에 이렇게 미중 경제적으로 좀 무역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어쨌든 유예지만 좀 누그러진 흐름을 보이면서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또 유럽연합을 건드리니까 네. 중국은 조금 좀 팔짱 끼고 조금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표정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목요일 날 네. 베이징에서 그 JP 모건 다이먼 최고 경제를 허리펑 이 사람 이제 시진핑 경제 책사지요. 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 회담이 실질적인 인정을 이뤄서 그 양국이 무역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네. 그러면서 뭐 JP 모건을 포함한 이런 미국 기업들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늘 그 얘기입니다.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이먼 회장도 뭐 경제무역 미중 간에 지금 좀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예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래서 뭐 네. 그 긍정적인 그 성과 아니냐. 그러면서 중국 자본 시장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다국적 기업들 들어오는데 더 많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지난주에 그 상하이 JP 모건 연례 글로벌 차이나 서밋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중국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회장도 만났습니다. 미중 외교 2인자 간의 통화도 이루어졌다고요? 누구? 같은 날 네. 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하고 네. 중국 외교 부부장 마자 우치가 그 통화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채널을 열어놓고 소통을 하자 이렇게 합의한 걸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관련돼서도 외교 관련돼서도 최근에 미중이 그래도 좀 전보다는 대화를 하는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된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 미중 관세 전쟁 와중에 중국 곳곳 공장, 뭐 건설 현장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임금체불 항의 시위라고요? 네, 그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여기는 네.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 산하고 이제 사회주의권에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서방 입장을 전하는 그런 그 매체죠. 네. 현재 시간 지난 금요일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중국의 그 임금 체불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공장에 불까지 질렀다. 뭐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막 영웅시된다는 겁니다. SNS에서 뭐 그런 걸 좀 부각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지금 뭐 곳곳에서 뭐 광둥성, 광시성, 뭐 산둥성, 간수성 이런 데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체불 시위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례적으로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분위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볼까요? 전쟁포로 교환까지는 합의를 했고 이게 지금 이루어졌죠? 네, 네. 교환을 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최대 규모 공습이 있었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16일 날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합의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전쟁포로 교환하기로 했고 3차에 걸쳐서 한 1,100씩 교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와중에 또 계속 서로 특히 드론을 동원해서 공격은 계속했습니다. 보면 뭐 젤렌스키가 어제 X에 글을 올렸는데 러시아가 전날 밤 키우 비롯한 그 30여 개 지역에 드론 한 300대, 미사일 뭐 70발을 쐈다.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하루 사이에 최대 드론 공격이라는 게 외신들 분석인데요. 그러면서 봐라 러시아 뭐 말도 휴전 어쩌고 하는데 전혀 생각 없는 거다. 제재 강화해달라.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모스크바 쪽에 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보내가지고 뭐 공항을 뭐 공격하고 해서 좀 운항도 제한되고 했는데 이 와중에 지금 보니까요. 오늘 새벽 보는데 러시아 그 방공 사단의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실명을 X에 글을 올렸는데요. 푸틴이 지난 20일 그 우크라이나 접경 쿠르스크를 시찰할 때 그 푸틴이 타던 헬기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 주장은 그 러시아 방공망이 제어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쪽도 지금 더 이상 그 확인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변수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걱정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현대 전쟁이나 이제 드론 전쟁이라는 얘기들도 자꾸 나오는데 글쎄 여기 대해서 이제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이거는 향후에 뭐 어느 쪽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네. 공식적으로 나온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얘기일까요? 뭐 푸틴과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한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최소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오래 가고 있다는 건 전 세계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도 안 끝난다. 어떤 근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그 뭐 당국자들 이용해가지고 네. 러시아가 이제 좀 지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력도 너무 많이 손상하고 3년 동안 전쟁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한 것도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멕시코를 방문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매체하고 인터뷰한 게 어제 보도가 됐는데 푸틴이 사실상 러시아 경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쉽게 전쟁을 끝낼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도 막 개입하고 하니까 쉽게 끝날 거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순전한 환상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전쟁을 해도 그 외교는 해야 된다. 폭탄이 떨어져도 외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최근에 바티칸이 자기네가 그 평화협상을 주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하나의 마지막 창으로 남겨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크렘린 공식 쪽에서는 일축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몇 주면은 끝날 거다라고 했던 전쟁이 지금 3년을 가고 있는데 올해도 이게 어려울 것 같다 끝나기가 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왔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른 나라와 대화로 이 다른 의견이 있는 걸 좀 해결하는 걸 선호하지만 미국과 동맹이 위협을 받으면 무력 사용 주저하지 않겠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현지 시간 지난 토요일 그 미국 육사 졸업식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연설하면서 내가 국가이익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다. 네. 심지어 견해차가 매우 큰 국가들과도 화해하고 협력하는 걸 항상 선호한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하거나 공격받게 되면은 압도적 힘과 파괴적 무력으로 적을 없애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덧붙이기를 미국이 타국 안보를 책임지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미국 우선 뭐 그걸 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군이 지난 20여 년 원래 취지와 다른 임무에 투입되면서 뭐 약해졌다. 좀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뉘앙스의 얘기도 좀 한 것 같아요. 뭐 그동안도 이런 불만을 드러냈죠. 특히 그 미군 내 그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금지 입장 거듭 확인했고요.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좀 보니까 지금 뭐 외신들은 그 미국 육사 내에도 이런 그 유색인종 이런 포럼들이 많았는데 그걸 전부 없앴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프랑스 AFP 통신이 네. 미국의 그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도 했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오랜 그 대외 영향력의 핵심이 물론 군사력도 있고 하지만 그 소프트 파워가 큰 힘이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 최근 사태를 상기시켰습니다. 네. 외국 유학생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극단 조치를 취한 점을 지적을 했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네. 요 부분도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유학생이 한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들이 돌아가서 이제 뭐 그 해당국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하버드가 그동안 미국적 이념주의 이런 거에 기여를 해온 게 현실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우수한 외국 유학생들이 미국 소프트 파워의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하나가 되어 왔는데 그걸 트럼프의 무모함이 망가뜨려 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 미국 그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런 그 언급을 한 걸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찰스 3세 영국 국왕 캐나다 방문 중에 이른바 왕좌의 연설을 한다. 외신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왕좌의 연설 어떤 얘기죠? 이게 영화 네. 그 킹스 스피치 그렇죠.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게 왕이 의회에 나가서 연설하는 그럼 이제 국정 방향 같은 걸 얘기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사실상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건데요. 이번에 찰스 3세가 캐나다에 이제 현지 시간 월요일 화요일 방문하는데 그때 이제 캐나다 의회에서 이 왕자의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해당 국가가 만들어서 주면은 이제 하면서 거기다 살짝 개인의 의견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찰스 3세 어머니가 이제 엘리자베스 2세 70년 넘게 재위했는데 딱 2번 왕좌의 연설을 했습니다. 1957년하고 1977년 네. 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번에 가서 특히 이제 그 트럼프가 계속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는 얘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뭔가 찰스 3세가 이제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어떤 수위로 담을지가 주목이 된다. 근데 이제 뭐 얘기는 캐나다 주권을 더 확고하게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얘기를 할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캐나다 내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고는 하는데. 왜냐하면은 네. 그 스타머 총리가 그 트럼프 국빈 초청할 때 찰스 도움을 받았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찰스가 가서 또 뭐 캐나다를 또 이렇게 하니까 양다리 걸치게 한다가지고 좀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운 내용 또 전해지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